무릎을 건강하게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무릎 아픈 사람들 많아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내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100명 중에서 한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뭐 병원에 가냐 마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지. 제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안 찍어봐도 내가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평상시에 막 이렇게 활동할 때는 괜찮아. 근데 무리할 때만 불편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거기 가가지고 등산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힘들다고 그러는데 끌고 가가지고 등산을 하고 왔더니 갈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왔더니 뭔가 불편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계단을 많이 오르면 불편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무리할 때만 좀 불편해. 근데 병원 가긴 애매해. 이 경우가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평상시에도 불편해. 예를 들면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신 분들 많으니까 지하철 계단만 올라가도 뭐가 계속 사그락사그락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기 단계로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기 단계가 되면은 내가 뭐 무리했나 보지 뭐. 그러면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중기가 되면 이제 겁이 나. 왜냐면 내가 출퇴근할 때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겁이 나니까 병원에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 가면 뭐 엑스레이가 좁아졌네 뭐하네 막 이런 소리를 막 신나는 소리를 막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말기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아파요. 이제 이때는 그런 말씀 들어봤나요? 그 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막 계속 뻐근해가지고 자다가 깼네. 뭐 무릎에서 주사기로 뺐는데 뭐 주사기로 하나가 나왔네, 두 개가 나왔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중기, 말기 아니면 말기에 해당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내 상태가 어느 정도겠구나 이게 다 감이 오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들 연골이라는 말 들어봤죠? 연골. 내 주위에서 연골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들어봤고 연골이 닳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연골인데 그 두 가지 연골은 완전히 다른 연골이에요. 우리가 이게 연골이요. 두 개가 있어요. 연골이. 무릎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반월상 연골이라고 해서 내가 연골이 찢어졌어. 특정 동작을 할 때 아파. 뭐가 연골이 찢어져서 내시경으로 손 봤어. 라고 하는 게 요 반월상 연골이라는 연골이에요. 그리고 이거 물렁뼈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뼈를 덮고 있는 요거 도가니라고 하죠. 도가니. 이 도가니는 연골이 시큰해, 물이 차, 뭐가 묵직해 라고 하는 거는 요 도가니가 탈이 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라고 똑같이 다 똑같은 연골이 아니라 반월상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손상이 됐는지 요 도가니가 다쳤는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반월상 연골이 다쳤으면 내시경으로 뭔가 손을 보고 꼬매게 되고 다듬게 되고 요게 요거고요. 요 도가니가 다치면 물을 빼야 되고 막 지나다가 인공관절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도가니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내가 무릎이 슬슬 불편했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무릎이 너무 심하게 아파라고 한다면 보통 요 물렁뼈가 탈을 냈을 가능성이 많고, 내가 계속 불편했는데 한 두세 달 전부터 조금 더 불편감이 심해졌어 라고 한다면 요 도가니가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연골 두 개가 있다. 물렁뼈, 도가니 두 개가 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있다 정도만 알고 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 제목이 뭐예요? 수술 없이 내 무릎을 지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술이라는 걸 안 하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치료가 뭐가 있어요? 보통 뭐 물리치료하고 약도 먹고 그러지만 주사치료 많이 하잖아요. 주사치료. 그러면 이제 주사치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무슨 뭐 이런 얘기 맞아요. 병원에 가서 주사 절대 맞지 마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가 그렇습니까? 어디 병원에서 그래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뭐 어디 가서 뭐 좀 샤워 사우나 가가지고 얘기하고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주사를 맞으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 주사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주사 맞고 오셨다 그러면 물어봐요. 제가 어떤 주사 맞으셨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신 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아하, 튼튼하신 분들이구나.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죠. 무슨 주사 맞았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몰라요. 안 그럴 것 같죠? 10명 중에 9명이 그래요. 무슨 주사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화낸대요. 아유, 뭐 주사 뭐 좋은 주사예요. 염주 주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주사 띵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좋은 주사 낫겠죠. 물어보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았는데도 무슨 주사인지를 모른다. 이거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주사를 맞았는데 좋아졌어. 그러면 다음번에 또 불편할 때 A라는 주사를 맞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A라는 주사를 맞았는데 좋아지지 않았어. 그러면 다른 병원에 혹시라도 가게 되면 B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를 또 맞으면 바보짓이지.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돈 내고 맞았는데 내가 맞은 주사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권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이름은 꼭 알아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냥 써드려요. 주사 이름을. 뭘 못할 게 뭐 있어. 조그만 종이 있어요. 제 방에 가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사, 무슨 주사입니다. 이름 적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적어드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주사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았다. 이거 되게 들어보셨죠? 연골주사예요. 연골주사. 기름칠을 해주는 주사예요. 그러니까 무릎 안에 그 윤활액을 넣어줘. 그래가지고 미끄덕하게 만들어주는 주사란 말이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왜? 보험이 일주일 넘어야지 보험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이상에 한 번씩 3번을 맞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맞아요. 그래야지 보험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3개월 정도에 또 맞고 싶어요. 예를 들면 맞아도 돼요. 대신 보험이 안 되지. 근데 그 주사가 한 15,000원인가? 이거 가격 말하면 안 되나? 15,000원 정도 되니까 보험이 안 되면 3만 원이에요. 그냥 맞으면 돼요. 문제될 거 전혀 없어. 기름칠을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가 연골 주사다. 두 번째, DNA 주사 있어요. DNA 주사. 이거 이제 들어보면 막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연어의 정액에서 DNA를 뽑아서 그거를 집어넣어. 왜 연어의 정액에서 뽑느냐? 거기가 사람의 DNA하고 95%가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놓으면 혈관도 많이 만들어주고 성장인자를 분비해가지고 조직 재생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상도 염증도 좀 가라앉혀주고 찢어지거나 닳아진 부분을 좀 힐링하도록 만들어주는 주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릎 안에다 많이 놓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2가지 주사는 무릎에 놔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3번째 주사입니다. 그러면 고민이 생기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연골 주사처럼 기름칠도 해주고 DNA 주사처럼 재생력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있어. 또 PN 관절강내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PN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DNA를 관절강 내에 넣었다는 주사예요. 근데 거기에 연골 주사 성분에다가 DNA를 빠뜨려 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실제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 연골 주사 성분에다가 DNA가 좀 약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연골 주사에 좀 업그레이드된 주사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기다가 콜라겐 주사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콜라겐 주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무릎의 연골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콜라겐을 보충해주는 작용을 해준다. 그래서 근데 그게 예전에 되게 비쌌어요. 보험이 안 돼서. 근데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보험이 이제 돼가지고 또 싸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많이 불편하지 않는다 라고 한 상태에서 무릎을 건강하게 좀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주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나는 무릎을 연골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 싶고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고 오래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연골 주사,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 맞으시면 되고 조금 불편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상도 좋아지게 하고 싶고 이렇다. 그러면 DNA 주사, PN 관절강 주사 이런 거 맞으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프롤로 주사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프롤로 들어본 적 없어요? 역시 많이 안 아프셨구나. 프롤로 주사라는 게 이제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가면 요즘에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막 머리에도 프롤로, 어깨에도 프롤로 막 이런 게 막 놓는 주사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지 않았으면 간단하게 이제 이런 거는 인대에는 효과가 많은데 무릎의 관절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프롤로 주사 같은 거를 굉장히 비싸게 막 주사를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릎에 내가 관절염이 있는데 프롤로 주사를 놓는다? 그럼 별로 효과가 없지. 왜냐면 인대 강화 주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알고 있다가 프롤로 주사를 알고 있다가 만약 선생님이 딱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프롤로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딱 하셔야 돼요. 아니 프롤로 주사는 인대 강화 주사 아닙니까? 근데 나는 관절염인데 인대 강화 주사를 놓으면 안 되겠죠? 라고 얘기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람 뭐지?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로 주사는 알고 계시는 것도 좋겠다. 한 명도 모르셨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5개 주사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부 다 무릎에 맞아서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쁠 건 하나도 없는 주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옆집 아줌마가 얘기했던 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주사들이에요. 이건 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옆집 아줌마가 얘기했던 그 주사는 뭐냐면 뼈주사예요. 뼈주사. 지금 제가 말하는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 뼈주사예요. 우리 무릎에 주사를 맞는데 그 어디 병원에 갔는데 내가 들어갈 때는 막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병원 문을 나설 때는 막 날아오를 것처럼 그 병원 정말 신통방통하다. 뼈주사예요, 뼈주사. 예. 어디 병원이 무릎이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 문 밖을 나서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좋아집니까? 셉니까?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서서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주사를 맞고 막 다음 날부터 하나도 안 아팠네 뭐 이런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지금 맞는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까? 아니면 주사를 딱 맞을 때 딱 보면은 하얗게 이게 우유빛깔처럼 생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안 좋냐면 염증은 강하게 가라앉혀. 근데 문제는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지방을 위축을 시켜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이 하얗게 변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거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연골을 약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인대를 약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뼈가 삭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하다가 이제 방송 카메라맨 하신 선생님, 카메라 감독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모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딱 검사를 했었는데 연골이 그 뼈가 다 삭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은 내시경적인 시술을 해도 되는데 인공관절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분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술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주사를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근데 뭔지도 모르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 주사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이렇게 주사들을 맞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주사는 안 맞아. 이제 주사를 안 맞고 이제 집에서 내가 여기는 이제 병원 가실 분들은 아니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러면 아니 내가 뭘 하느냐. 첫 번째 습관 중에서 다른 것들 다 말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쭈그리고 앉지 마라. 이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릎이 있잖아요. 무릎을 쭈그리고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구부러지면서 요 뒤쪽 연골에 하중이 많이 가요. 근데 그냥 우리는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구부러지면서 마지막에 얘가 비틀어져요. 그러다가 얘를 또 일어날 때 비틀어진 다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 중에 다 들어보면 이 연골 뒤쪽이 찢어졌다는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이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거기가 찢어져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골이 찢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고 막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쭈그리고 앉는 동작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켜라. 요 주위에 왜 근육을 강화시키라고 하냐면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무릎을 짱짱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릎이 버티는 힘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충격이 가해져도 이 주위의 근육이 짱짱하게 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적게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무릎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운동을 하냐? 이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강화를,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가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앉아도 되나? 여기? 네. 집에서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TV 보시잖아요. TV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요. 얘를
수평 높이보다요 조금 더 들어요. 그리고 나서 발을 뒤로 살짝 젖혀요. 그래서 6초를 버텨요. 그리고 얘도 수평 높이보다 좀 더 들고 뒤로 젖혀서 6초를 버텨요. 이거를 집에서 의자에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무릎 근육 되게 힘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나는 이게 만약에 운동이 좀 덜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모래주머니를 1kg에서 2kg짜리를 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운동이 많이 돼요. 집에서 TV 볼 때 뭐 할 거예요? 그거라도 하면서 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동작을 하다가 여기를 만져보시면 떠그럭떠그럭 거릴 거예요. 그러면서 앞쪽에 관절염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 운동을 많이 하시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스쿼트 하시면 안 돼? 스쿼트? 막 이런 물어보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스쿼트라는 동작 자체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스쿼트를 많이 했더니 나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다리 드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스쿼트를 이 근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하는데 만약에 무릎이 좀 아프다 그러면 딥 스쿼트 말고 얕은 거 하시면 돼요. 얕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근육을 키워주시면 무릎을 건강하게 쓰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많아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이게 질문만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수술 말고 무릎 관련해서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내용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